자, 157페이지요. 법령의 조건과 기한이네요. 부관이죠. 자, 이 부관은 원칙적으로 당사가 임의적으로 당사자가 붙여야 돼요. 임의적으로 부과한 것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표시해야 돼요. 부과하는 것을. 그죠?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조건이나 기한은 반드시 법령이 할 때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표시해서 붙여야 된다. 또 이 조건 기한은 결국은 당의 법령의 효력을 제한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자, 1번 해지조건부 법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해지조건은 뭐예요?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 성취가 되면 효력을 소멸시킬 의도죠. 이 해지라는 것은 당사의 의도가 권리, 의무라는 효력의 소멸입니다. 효력을 소멸시킬 의도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 1번, 2번은 준다, 시기에 준다, 4번에 준다, 다 권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잖아요. 인정해버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5번에 도로 찾아온다. 이 뭐예요? 소유권 다시 찾아와 버린다. 너한테 소유권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없애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5번이 되는 거죠. 시계를 주되 너한테 소유권 넘겨준다. 정려한다. 그런데 시험에 불합격한다면 장래에 불합격할지 합격할지는 알 수 없어.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이야. 그러면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에서 효력의 발생 여부를, 소멸 여부를 정했으니까 조건이죠. 불확실한 사실. 이게 바로 불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을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당사자의 의도가 권리관계를 없애버릴 의도가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해제 조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5번이죠. 자, 2번에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거. 조건을 친하지 않는 거라 그러죠. 조건에 친하지 않는 법령에는요, 기본적으로 단독행위, 신분행위, 엄수표행위 이렇게 있었죠. 이걸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기본적으로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 했잖아요. 근데 1번 상속을 승인. 상속의 승인은 신분행위와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또 공익사회가 문제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상대방이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 취소 여부는. 그 다음에 3번 상대방의 동의 없는 상계. 상위권 행사도 역시 단독행위죠. 5번 인지. 신분행위죠. 인지 신분행위. 상속의 승인이나 인지행위나 이런 것들은 이게 신분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면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채무면제. 그래요. 채무면제는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인데 이 행위는요. 채무자인 상대방한테 이익이 되는 행위죠. 상대방에게 이익되는 행위입니다. 이익되는 법령이에요. 자,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이러한 행위에는 뭘 붙일 수 있다? 조건을 붙여도 좋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단독행위인 채무면제 행위를 채권자가 하면서 야, 채무자가 이러한 조건을 붙일 테니까 이거 해주라. 그러면 장래 이렇게 된다면 내가 채무 면제를 인정해줄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가능하죠. 그래서 2번입니다. 3번 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 틀린 것은 했죠. 뭐 틀린 것만 보겠습니다. 3번. 나머지 옳은 것은 그대로 여러분 법 조문에 있는 것이고 오래되니까 계속 반복해 보시면 되겠어요. 1번 보시죠. 정지조건이 있는 법령에는 조건이 성취되면 원칙, 조건의 성취의 효과는 장래효과 원칙이다. 그죠? 이 말은 성취한 그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뭐 그런 이야기죠. 이게 성취한 그때부터. 이것을 장래라 그래요. 단 예외적으로 말입니다. 예외적으로 당사자 의사에서 소급시킬 의사를 표시되면 그 의사에서 소급할 수 있죠.
그죠? 따라서 소급표 약정 의사에 의해서 가능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죠. 그죠? 이게 바로 조건의 특징입니다. 요거에 인정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1번처럼 말입니다. 소급하는 게 원칙은 아니죠.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 약정이 없으면, 의사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뭐라고요? 장래회예요. 즉 성취한 그때부터라 해야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좀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조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있네요. 자, 이것은 정리해 보죠. 우리 조문에 나오는 것도 하는데요. 자, 1번 기성조건이 정조건이면 기성조건 플러스 정조건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가 나오니까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한 법률행위 1번 이래야죠. 옳다. 답이 1번이네요. 2번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다. 불능조건 마이너스 해제조건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니까 이것도 역시 뭐예요?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에서 유효한 법률행위다. 이렇게 해야 돼요. 3번 선량한 분수 그 밖의 사회질서 위반한 조건이 붙었다. 이건 뭐예요? 불법 조건. 불법 조건이 법률행위에 붙어버리면 이 내용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 4번 갑이 을려와 결혼하면 이 카메라를 주겠다. 이것을 뭐하냐? 혼성 조건이라 그래요. 한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조건 성부가 정해질 수가 없고 여러 사람의 의사가 합쳐져야만 조건을 성취할 수 있을 때 이걸 우리는 혼성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5번 상계에도 조건을 기한을 붙일 수 있다 했는데 상계행위는 뭐죠? 상계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단독행위는 뭐라 했어요? 조건에 친하지 않다 했죠? 조건 못 붙여요. 그죠? 여기는 조건을 못 붙인다. 이랬죠. 자, 5번 틀린 거 한번 보죠. 5번 조건부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거기에 보시면 3번에 제3자가 이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했잖아요. 자,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조건부 권리가 발생해요. 이때 조건부 권리가 발생하게 생기는데 이때 이 조건부 권리 자체는 알아두세요. 꼭 알아두셔야 돼. 조건부 권리 자체는 장래의 권리가 아니라 현재의 권리입니다. 이 자체가 현재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침해하면 안 되죠. 침해 금지. 만약에 그러면 침해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현재의 권리를 만약에 누군가 침해했다면 이것은 조건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조건이 성취되면 바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동시에 현재 권리니까 일반 규정에 따라서 권리에 관한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죠. 상속할 수 있죠. 보존행위 할 수 있죠. 담보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성격이 현재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침해하면 안 된다.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도 할 수가 있다. 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현재 권리다. 그래서 3번 제3자가 이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유효이다가 아니라 그것은 불법행위가 되죠. 불법행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기성조건, 불능조건에 관한 설명했네요. 기성조건, 불능조건 이거 아닙니까? 그죠? 기성조건, 불능조건 그죠? 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있는데 4번 보시죠. 법령의 당시에 조건이 이미 성취되었다. 이미 성취됐으니까 기성조건이죠. 기성조건. 이미 성취되어 있다. 기성조건. 불성취로 확정된 경우 그건 뭐예요? 불능조건이죠. 그것이 해조건이면 그 행위는 무효이다 했는데 아니죠. 자, 기성조건에 만약에 해제 조건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게 마이너스 되니까 두 개 곱하면 이때는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때는 무효인 법령이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불능조건에 해제 조건이 됐을 때 뭐였어요? 이거였잖아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법령이 나왔잖아. 그죠? 따라서 4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요. 8번 문제 한번 볼까요? 8번.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1번 판례에 하면 어음보증이에요. 자, 어음보증. 원래는요, 어음행위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일 수 없죠. 그런데 우리 판례가 어음보증행위에서는요, 조건을 붙여도 된다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이거 두셔야겠죠. 왜냐하면 어음행위에는 조건을 붙이면 안 돼요. 어음을 발행할 때 조건을 붙여서 어음을 발행하면 조건 붙어 있는 어음은 아무도 안 받아요. 그러면 그 어음은 유통이 안 되겠죠. 쓸모없는 어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음을 발행하고 나서 어음을 보증하는 행위를 할 때는요. 자, 어음금을 너 어음 가지고 있는 것을 어음 발행한 사람한테 가서 네가 돈 받아주는데 만약에 어음 발행한 사람이 돈을 못 주면 어음금을 못 주면 내가 책임져 줄게라고 보증을 썼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어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더더욱 좋은 행위를 하는 거죠. 이익이 되는 행위라는 거죠. 따라서 이익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 보증행위 자체가 이익이 되는 행위니까 여기는 조건을 붙여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니까. 즉 수취인, 어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한테 이익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건부 어음 보증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어요. 판례. 알아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죠. 2번, 3번 여러분은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요거는 조심해야겠죠. 4번에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사실은 이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그런데 이 유언은 유언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해야 되죠. 유언의 자유가 보장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갈게요. 9번. 조건부 법령행위로서 유효한 것은 했어요. 자, 1번에요. 딸과 사위가 이미 이혼한 사실을 모르는 장인이 이혼하면 했죠. 그럼 이혼하면 뭐예요? 이미 기성조건이잖아요. 이혼한다면 했는데 이혼해버리잖아요, 이미. 그러면 기성조건이죠. 9번. 기성조건이에요. 돌려받기로 하고 그 사유에게 건물을 정리하기로 한 약정.
그러면 정려, 이게 뭐예요? 정지조건이죠. 이게요. 이혼하면 돌려받기로 했다. 이랬네요. 그럼 이거는 불능조건이구나. 이혼하면 돌려한다. 불능조건이야, 불능조건. 실현시킬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효인 약정이 되겠네. 그죠? 의미가. 이래 되잖아요. 불능조건에 정조건에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곱하면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무효다. 이렇게 하죠. 이게. 자, 그 다음에 2번. 건물이 철거되면 그 부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 건물이 철거된다면 매수하겠다. 그러면 전조건이죠. 사겠다. 전조건이에요. 철거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그냥 전조건부 법령에 불과합니다. 네, 전조건부. 그쵸? 그러니까 되면 사겠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이것은 유효한 행위다라고 해야겠죠. 3번 금계 밀수에 성공하면 이건 뭐예요? 불법 조건이죠. 밀수한다 했으니까. 밀수한다면 했으니까. 그러니까 불법 조건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불법 조건은 뭐예요? 법령이 전부를 무효로 취급하죠. 4번 사유하고 있는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 한 마리를 사주기로 하는 약정. 이것은요, 조건이 아니고 기한입니다. 불확정 기한이죠. 왜냐하면 이 진돗개가 죽는다는 것은 언젠간 죽겠죠.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확정은 안 됐지만 언젠간 죽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죽는다는 건 확실하죠. 장래에 확실한 사실을 전제하니까 이것을 바로 기한해야죠. 그래서 거기에 4번은 기한문부예요. 그것도 확정되지 않는 불확정 기한이라 그러죠. 조건이 아니라 이것은 기한에 근거한 것이다. 5번 해저 1만 미터에 빠진 결혼반지. 이거는 뭐예요? 실현 불가능한 거죠. 불능조건이에요. 불능조건에 사례금 지급하겠다, 주겠다 했으니까 불능조건을 전조건한 거죠. 5번은 거죠. 5번은 불능조건을 정지조건으로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게 똑같죠, 이거하고. 그렇죠? 마이너스가 되니까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좀 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0번에요. 틀린 것은 했죠. 1번은 조건 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 행위. 반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 행위라는 거죠. 반신의치. 이런 행위 했을 때는 상대방이요, 성취 또는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행사, 성취, 불성취를 주장하면 성취된 것으로 또는 불성취된 걸로 간주하죠. 이때 성취의 요건으로서 성취를 주장하면 성취된 것으로 인정하게 되고, 성취된 시점 언제냐? 바로 이런 거죠. 그게 1번입니다. 신의 성실에 위반되는 행위가 없었다면 성취되었으라고 추산되는 시점에서 거기에 성취됐다고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옳은 질문이에요. 2번 조건이 법령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때는 이게 뭐예요? 기성조건이죠. 그 조건이 해조건이면 이건 무효인 법령이어야 되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반대로 설명하고 있네요. 3번 조건의 선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죠. 4번 조건 있는 법령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 미정인 동안에도 그래요, 상대방 이익을 침해하면 안 된다. 그죠? 5번 조건의 선량한 분수 기타 사유질서 위반하면 이게 뭐예요? 불법 조건이죠. 따라서 무효가 됩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돼요. 자, 11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1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번 사례 문제로요. 갑원들에게 자기 소유 토지를 전조건부로 매도하기로 약정했는데 그 조건 성취 이전에 을이 다시 병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다.
타당한 것은 했네요. 자, 이것은 조건부 매매를 했는데 해놔놓고는 또 다른 사람한테 팔기로 했다 이 말이죠. 의미가 갑은 을에게 이 매매를 정지조건부로 이렇게 매매 계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아직 정지조건이 성취돼 버리면 매매 계약 효과가 있어 갑은 소유권 넘겨주고 는 대금 지급하고 이래 되겠죠. 전조건이 성취돼 버리면 그죠. 효과가 발생해버리면 확정돼 발생하니까. 그런데 조건 성취가 아직 미정인 동안에 갑이 자기 소유권을 다시 병한테 이렇게 매도하기로 약속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타당한 것은 했죠. 1번 을병 간의 매매 계약은 여기 을이 되나요? 아, 여기 을이 되네요. 여기 갑이 되고요.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을병 간의 매매 계약은 을의 권리 없는 처분으로 무효이다 라고 했는데 아직 전조건부로 했으니까요. 을은 아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을이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인데요. 이 매매 계약은 정당하고요. 유효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소유권을 만약에 이렇게 을의 소유권을 토지니까 소유권 등기돼 있겠죠.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넘겨줘 버리면 유효한 매매 계약이니까 소유권이 정당하게 병에게 이전돼 버립니다. 유효하게. 따라서 1번 틀렸죠. 그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효다 이렇게 해야 돼요. 2번 병은 즉시 을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이 병은 소유권 취득했는데요. 취득했는데 왜 불법행위 발생해요? 문제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그죠? 병은 즉시 을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을로부터 매매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취득해버리기 때문에 병과 을 사이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번 을병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그래 유효해요. 을은 병에게 담보 책임만 물을 수 있다. 지금 그림을 제가 잘못 그렸죠. 그죠? 죄송합니다. 이게요. 이게 처음부터요. 다시요. 여기 보니까 시험 문제를 제가 잘못 그렸습니다. 자, 갑은 을한테 이렇게 전조건부로, 정지조건부로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하고 다시 을은 조건 성취 전에 병한테 이렇게 팔기로 했네요. 이렇게. 그죠?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오류도 하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요. 자, 소유권 여기 있죠. 토지 소유권 여기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을병 간의 매매 계약은 이건 정당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매매 계약은 유효한 매매 계약이기 때문에요. 유효. 소유권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을과 병 사이에 자, 을이 저기에 전조권 성취돼서 갑으로부터 소유권 취득하면 내가 팔겠다라고 하는 약정은 유효한 매매 계약입니다. 요 매매 계약은 채권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채권 계약. 이렇게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병은 즉시 을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기에요. 병과 을 사이는 매매계약이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는 불법행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도 있을 수가 없죠. 손해배상 청구권도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3번 을병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그래요. 유효해요. 유효해요. 그 다음에 을은 병에게 담보 책임만 부담한다. 자, 매매계약 했으니까 을 매도인이잖아요. 매도인은 그래요. 당의 목적물과 권리를 이전해주는 책임을 지죠. 이거는 담보 책임이라 그러고 이 매도인 담보 책임은 무과시 매도인의 잘못이 없어도 책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짊어지고 있는 거죠. 을은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에 병한테 넘겨줘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3번이 옳은 질문이고요. 4번, 갑은 을의 처분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자, 이때요. 이렇게 을과 병 사이에 이렇게 거래하는 행위는 이 사람이 책임을 물을 수 없죠. 이렇게. 자기는 매도인이고 매수인이니까 전조건 설치되면 소권 넘겨주면 되잖아요. 대금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4번도 불법행위 성립의 여지가 없습니다. 5번, 조건 성취의 경우에만 을, 병 간의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그게 아니죠. 이 매매계약은 매도할 의사와 매수할 의사가 합치되고 대금 약정이 이루어지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해버려요.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정조건 성취 여부에 따라서 이 매매계약이 유효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매도인 지위에서 매도할 의사를 표시하고 그 다음 매수인은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질문이죠. 따라서 이 내용은 이렇게 분석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3번 기한이네요. 기한은 장래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하는 거죠. 확실한 사실에 당의 법령의 효력을 제한하기로 이렇게 의존시켜 놓은 거예요. 이걸 기한이라고 그래요. 이때 효력이 발생에 제한시켜 놓으면 시기라 그러고, 이 효력이 소멸에 관하여 제한시켜 놓으면 종기라 그래요. 자, 13번. 1번, 기한의 효력은 당사자 특약으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도 있다. 절대로 안 돼요. 여기에 특징인데요.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기한이 반드시 확실한 것이니까 도래하겠죠. 도래하면 시기일 때는 그때부터, 종기일 때는 그때부터 각각 효력이 발생하고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절대적 장래효예요. 이 말은 소급표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이니까 소급이 절대로 불가능해요. 만약에 소급에 관한 약정을 하면 그것은 무효, 효력이 없어요. 이렇게요,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2번,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입니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 위하여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3번, 이자 있는 정기예금은, 그래요, 이자를 받는 쪽에서 보면 예금한 채권자가 또 은행에서는 그 정기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 예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은행에서는 활용할 수 있다는 이익이 있죠. 이것도 역시 뭐예요? 은행이 채무자가 되잖아요. 은행은 그 돈을 정해진 기간이 도래할 때까지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익이 있죠. 그래서 이자부 정기예금의 경우는 채권자인 예금주나 채무자인 은행이 양쪽 모두에게 쌍방에게 이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한이익은 양 쌍방에게 모두 있다. 4번, 법령에 시기를 붙인 경우에는 그 법령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시기가 뭐죠?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 종기는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 그때부터이기 때문에 절대적이다. 소급표 약정을 붙이면 무효다. 이렇게 돼 있죠. 5번, 채무자의 파산의 경우에는 그래요. 채무자가 파산되면 기한이 상실돼 버리고요. 이때부터 채권자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기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기한부 권리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도 처분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기한부 권리 자체도 역시 현재의 권리예요. 여기 볼까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조건부 권리 했을 때요. 이것도 현재의 권리다 했잖아요. 그러면 기한부 법률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기한부 권리가 발생해요. 자, 이때 이 기한부 권리 자체가 현재의 권리가 돼요. 현재 권리니까 침해 금지고요. 침해하게 되면 그래요. 이때는 기한부로
기한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한부 권리는 현재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여기도 그죠? 똑같이 적용돼요. 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14번에 1번 옳은 질문이죠. 2번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추정하고요. 3번 기한의 이익은 상대방이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리 포기할 수 있다. 이게 기한의 이익의 포기입니다. 여기는 상실 제도가 있고 포기 제도가 있고 포기는 언제나 포기 가능해요. 단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해주면 돼요. 포기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를 보상해주면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언제나 포기할 수 있다. 기한이익 상실의 경우는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는 채무자의 귀체 사유가 있을 때죠. 담보를 제공하기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든가 담보를 제공해 주기로 하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든가 또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해놓은 그 담보의 가치를 손상 감소 멸시시켰다든가 또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요. 다만 이 파산한 경우는 파산법에 있습니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요. 거기에 채무자가 파산되면 기한이익 상실하도록 돼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때는 상실의 효과는 뭐냐? 바로 채권자에게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여기에 생깁니다. 따라서 즉시 변제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기한이익 상실입니다. 기한이익 관한 거죠. 원칙적으로 기한이익은 누구한테 있다고 추정한다? 채무자 이익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당사자는 기한이익을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 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기한은 절대적 소급효가 없다 했어요.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절대적 장려라고 했습니다. 절대적 장려. 소급효 약정하면 무효가 된다 했어요. 5번 당사자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 이행기한으로 정한 때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정되어도 역시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압니다. 5번은 판례는 깔아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한번 볼까요? 16번 기한에 관한 설명을 맞는 것은 했네요. 1번 기한에는 소급효가 없으나 당사자 특약으로 소급효 인정할 수 없다 해야 되죠. 인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2번 기한부 소비대차의 경우는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있어요. 이자부니까 이자부 소비대차는 채권자에게도 있고 채무자한테도 있어요. 3번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기한이익이 채권자를 위한 것이며 채권자만이 포기할 수 있다는 약정은 무효이다. 이것도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기한이익이 채권자에 있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해요. 포기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따라서 틀렸죠. 4번 수표행위에 시기를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수표행위는 시기를 붙일 수 있습니다. 붙여야 합니다. 수표금 지급일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 5번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 그때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된다. 바로 그런 의미죠. 기한이익을 포기해버리면 기한 자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그때부터 기한을 도래했으니까 변제해야 되죠. 따라서 5번이 옳은 질문이네요. 따라서 정답을 거기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봐두십시다. 1번 틀렸고요. 5번이 정답입니다. 5번으로 바꾸세요. 5번.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십시다. 자, 그 다음 기한이익에 관해서는 거기에 18번 문제도 하나 봐두세요. 기한이익을 가지지 않는 자, 기한이익 가진 자와 가지 않는 자. 이거는 첫 번째 기한이익은요, 채무자 이익을 추정한다고 했지만 이 기한이익을 누가 갖느냐는
법률 행위의 성질로 정합니다. 행위의 성질에서. 성질을 정하고 이 성질 정할 수 없을 때 그 다음에 채무자 이익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게 되면 1번 이자 있는 정기예금은 채무자한테도 있고 채권자한테도 있어요. 다 있죠. 옳다. 2번 이자 있는 정기예금 이것도 채권자 채무자한테 다 있어요. 3번 이자 없는 소비대차에서는 차주 채무자한테만 있어요. 옳죠. 4번 이자 없는 소비대차 이건 뭐라 했어요? 차주한테만 있다 했겠죠? 따라서 4번이 틀렸네요. 5번 무상임치에서는 그래요. 채권자인 임치인에게만 있습니다. 무상임치라는 것은 보수 없는 임치는 보관해 주는 거예요. 보관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치 계약했을 때 맡기는 사람은 임치인, 맡아서 보관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수치인. 그럼 수치인은요 보관 의무만 부담해요. 그런데 보수는 못 받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채무자인데 이 사람한테는 이익이 없어요. 그런데 임치인은 공짜로 보관시켰다가 돌려받는 거잖아요. 돌려줘 할 수 있으니까 채권자요. 이 사람한테만 이익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무상임치의 경우는 채권자인 임치인에게만 기한 이익이 있다. 이렇게 되죠. 그죠? 이거는 또 하나 여러분 좀 정리를 해 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20번 같은 거는 여러분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20번.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아닌 거 찾잖아요. 거기에 2번에요. 채무자가 선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없습니다. 이런 거. 1번 채무자 파산 선고 받은 경우. 이것은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명 파산법에 있다. 그죠? 3번 채무자가 저당 잡힌 가옥을 멸실한 경우. 이게 뭐예요? 담보물을 손상 감소 멸실시킨 경우죠. 4번 채무자가 보증인을 살해했다.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담보 가치를 떨어뜨린 거죠. 5번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담보 제공하기로 해놓고 담보 제공하지 않으면 이것도 역시 채무자 의무 귀세 사유를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22번 볼까요? 22번. 법령의 부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 부관하면 여러분이 그냥 뭐라 생각해야 되죠? 조건, 기한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문제 부관이라는 말 나오면 조건과 기한을 묻는구나. 이렇게 정리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지조건부 법령의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죠? 옳다. 2번 조건 성취 효력은 성취 시에 생기고 원칙을 소급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장래 효력과 원칙이다 이 말이죠. 3번 해제조건부 법령의 조건이 성취되면 이미 생긴 법령의 효력이 소멸한다. 이게 바로 해제조건의 의미죠. 이미 발생되어 있는 효력이 소멸하는 것을 의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사자가. 4번 기한 이익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포기할 수 있어요. 옳다. 5번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한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채무자 이익으로 추정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거죠. 채무자 이익으로 추정한다. 간주가 아니에요. 간주는 확정되어 버리잖아요. 추정하니까 만약 채권자가 자기한테 이익이 있다고 입증을 하면 이 채무자 이익을 추정을 깨버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추정한다. 이것도 용어 조심하셔야 이 말이죠.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23번 문제 볼게요. 조건이나 기한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됐죠. 1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은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 조건의 성취는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다 했죠. 조건의 성취는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다. 조건. 그래서 원칙은 성취 시 때는 원칙은 그때부터라고 해서 장래효입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그러나
예외적으로 말이죠. 약정이나 아니면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소급표가 인정될 수 있죠. 그러나 조건과 다르게 기한의 경우는 절대로 소급하는 내용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절대적으로 장래적 효력이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언제나 절대적 장래효다. 소급 약정을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기한의 이익은 당사자 특약이나 법령의 성질상 분명하지 않으면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이 아니라 채무자 이익으로 추정. 3번 해지 조건이 법령의 당시 이미 선시될 수 없는 것이면 그게 뭐예요? 불능 조건이 해지 조건이네요. 그죠?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 된 거예요.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되잖아. 그죠? 그럼 이것은 유효한 법령이다. 이렇게 해야 되죠. 조건 없는 법령이기 때문에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옳은 지문입니다. 4번 조건이 사유일세에 반하면 이것은 불법 조건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고요. 전부 다. 5번 조건의 선치가 미정인 경우는 권리 일반에 따라서 처분도 할 수 있고요. 상속도 할 수 있고요. 보존행위를 할 수 있고요. 담보로도 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옳은 지문이 딸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기간에 관한 것, 즉 기한이 아니라 기간에 관한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